오늘이 3월 6일입니다. 오늘은 상추 씨앗 파종과 작년 가을쯤에 씨앗을 파종을 하고 월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잘 됐는지 뻥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6일입니다. 상추 씨앗을 뿌립니다. 상추 씨앗은 보면은 0.1mm도 안 될 정도의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어줄 때는 씨앗의 3배 정도를 덮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추 씨앗은 이게 너무 얇기 때문에 뭐 3배를 덮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흩어 뿌리거든요. 흩어 뿌려놓고 손으로 한 석 문질러 주면 됩니다. 이 지방에서는 그 까꾸리라 하는데 까꾸리로 한번 설 긁어주면 되죠. 표준으로 뭐 갈구리, 갈키라고 하더라고요. 흩어 뿌려놓고 난 다음에 상추 씨앗은 호강성 종자라서 빛을 봐야 오히려 더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상추 씨앗은 뿌리고 난 다음에 한번 긁어만 주고 말아야지 씨가 안 보이도록 흙을 덮어버리면 상추 씨앗이 못 올라오거나 아니면 올라오는데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추 씨앗은 씨가 보일 듯 말 듯 바람에 안 날릴 정도만 가볍게 문질러서 묻어주면 됩니다. 직접 파종을 할 수도 있지만 모종을 사서 심을 수도 있거든요. 모종을 사서 심는다고 해도 너무 깊게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적치마 상추 씨앗을 뿌렸고 또 모듬 상추 종류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종류를 보면은 크게 적충면, 꽃상추라고도 알려져 있죠. 적치마, 청충면, 청치마로 많이 구분이 됩니다. 이 쑥갓인데 쑥갓도 뭐 지금 뿌려도 되겠죠. 이건 적치마 상추인데 파종 시기를 한번 보면은 여기 요 표시가 파종기인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월 말에서 3월에 파종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적당한 시기죠. 3월 중순 이후 3월 하순까지도 파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봄상추 같은 경우는 3월이 아마 가장 적기인 것 같은데 상추 씨앗의 발화와 생육 저고는 15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하거든요. 30도 이상의 고온과 5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발화가 거의 되지를 않지요. 꼭 3월이 아니더라도 4월, 5월, 6월 뭐 계속 씨앗을 파종해도 잘 발화가 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텃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달 간격으로 짜투리 공간마다 씨앗을 뿌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뿌린 게 다 먹을 때쯤 되면은 또 나중에 뿌렸던 게 또 먹을 때가 되고 그럼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뿌리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물을 줘야 됩니다. 상추는 건조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발화하는데 충분한 수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육 기간에도 토양 수분이 유지되어야 좋습니다. 오늘이 3월 6일이거든요. 3월 6일에 살펴보는 상추 모습인데 요게 아마 작년 10월 16일쯤에 씨앗을 뿌렸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월동을 했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요것도 이제 금방금방 자랄 거거든요. 여기는 남부지방이라서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대로 놔두는데 올해는 이 한랭사를 한번 씌워줘 봤습니다. 그게 뭐 보온 효과가 그리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보온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뽑아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될 정도가 됐고 조금 더 자라서 먹으면 되겠죠. 이제는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금방금방 자랄 거거든요. 또 이쪽에도 조금 뿌렸었죠. 10월 23일쯤에 뿌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늦게 뿌린 것이 아무래도 자람 상태도 조금
더딘 것 같네요. 아까 조금 전에 상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좀 있네요. 오늘 뿌린 건 한 달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새 요 상추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안 된다 싶어도 요게 자라면은 제법 됩니다. 얼어 죽질 않았기 때문에 잘 자랄 겁니다. 여기도 좀 늦게 뿌린 겨울초입니다. 10월 23일에 봄동과 겨울초 씨앗을 파종했던 곳이고, 근데 이제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니까 더 잘 자라거든요. 한 3월 중순쯤 되면은 다 뽑아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꽃대가 올라오면 먹지를 못하니까 곧 다 먹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겨울초는 좀 더 빨리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9월 25일에 파종한 겨울초인데 좀 일찍 파종한 곳이 더 많이 자란 상태에서 월동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파종한 게 더 많이 자랐죠. 가을에 이미 벌써 많이 자랐다라는 거죠. 겨울에 막 잎이 또 마르고도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막 말라도 그 틈에서 요런 새 잎들이 막 나면서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초도 한 번에 다 뿌리지 않고 시차를 두고 뿌리니까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게 그게 한 1, 2주 되면은 이만큼 자라버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텃밭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씨앗을 파종해 놓으면은 계속 먹을 수가 있죠. 여기는 10월 23일에 봄동 씨앗을 파종했던 곳이고 봄동이거든요. 봄동도 아주 맛있게 올해는 조금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겨울을 잘 버텨냈습니다.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보다 좀 빨리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을에 벌써 이미 많이 자라 있었던 거죠. 좀 빨리 씨앗을 뿌렸던 것도 괜찮죠. 9월 22일에 봄동 씨앗을 파종한 곳이고 그래서 좀 더 자란 상태에서 월동을 했었고요. 이거 딱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물론 겨울에도 뽑아 먹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이제 요거를 먼저 뽑아 먹으면 되죠. 요건 딱 먹을 때 됐습니다. 딱 이거 맛있거든요. 봄동이 납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옆으로 퍼져가지고 잎이 납작하게 됐거든요. 여기는 10월 23일에 시금치 씨앗을 파종한 곳입니다. 월동 시금치입니다. 겨울을 넘기고 봄이 되니까 시금치가 이렇게 잘 자랐죠. 시금치를 좀 뽑습니다. 이제 시금치도 계속 뽑아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시금치도 뽑아 먹습니다. 3월 6일입니다. 겨울을 넘긴 요런 월동 시금치가 맛있거든요. 시금치가 달달합니다. 요때는 한냉사를 덮어놨더니 새도 뜯어먹지도 않고 약간의 보온의 효과가 있었는지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기는 쪽파죠. 쪽파인데 쪽파도 곧 뽑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네요. 봄이 되니까 다시 또 살아났죠. 겨울에는 잎이 막 이렇게 마르기도 했죠. 마르기도 했지만 봄이 되니까 다시 또 새파랗게 잎이 나지 않습니까? 쪽파입니다. 이 쪽파는 뭐 지금도 뽑아 먹어도 되겠네요. 계속해서 이제 뽑아 먹으면 됩니다. 뽑아 먹고 일부 남은 것들은 좀 남겨놨다가 종고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마늘이고 저 뒤쪽은 양파인데 2월 13일에 1차 추비를 해줬죠. 조금 이런 듯 했거든요. 1차 추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도 그래도 추비를 해준 효과가 있거든요. 많이 자랐거든요. 그때 비교해 보면은 오늘이 3월 6일인데 잎의 보랏빛도 점점 없어져 갑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병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날씨가 추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이 없어졌죠. 1차 추비할 때에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많이 없어져 갈 겁니다. 오늘은 텃밭 작물들의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추 씨앗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